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보십시오. 이것은 무슨 어불성설이냐고요? 이 말은 바로 200년 전 18년의 혹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던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우리에게 던진 역설적인 화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만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미디어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순간에 새로운 상품을 보여주며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세상은 더 비싼 것을 가져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공허하고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왜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마음의 평화는 도리어 줄어드는 걸까요? 우리는 소유물을 얻기 위해 삶을 저당 잡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나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를 원한다면 먼저 가난하게 살아라. 라는 정약용 선생의 말을 통해 진정한 부와 삶의 자유를 얻는 정약용의 깊은 통찰을 다룹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돈에 휘둘리는 노예의 삶이 아닌 돈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주인의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홍수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은 필요와 욕망, 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필요에 집중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욕망에 휘둘립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의식주는 필요의 영역입니다. 추위를 막아줄 옷, 굶주림을 면하게 할 음식, 비바람을 피하게 해줄 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화려한 옷, 과시를 위한 음식, 분수에 넘치는 집은 모두 욕망의 산물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 같은 욕망을 자신의 진짜 필요라고 착각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아라는 사회적 압박감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신제품을 갈망하고 유행을 좇으며 자신의 귀한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 하나를 정성껏 고르고 그것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아끼고 사용합니다. 그의 삶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없기에 마음은 늘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쓸데없는 욕망이 그의 정신을 흐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는 돈을 쓰는 행위이지만 그 목적에 따라 삶의 질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경험을 사고 어리석은 자는 과시를 삽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돈을 씁니다. 비싼 명품 가방을 메고 고급 차를 몰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꾸밉니다. 하지만 그 과시의 기쁨은 잠시뿐, 곧 더 비싼 것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비참함과 박탈감에 휩싸입니다. 물질로 얻은 우월감은 더 큰 물질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돈을 씁니다. 그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는 여행에, 새로운 지식을 얻는 배움에, 혹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기꺼이 투자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온전한 나의 자산이 되어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라져버릴 물건에 돈을 쓰는가, 영원히 남을 추억과 지혜에 돈을 쓰는가. 이것이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건을 도구로 여기지만 어리석은 자는 물건의 노예가 됩니다. 정약용은 실학자답게 모든 사물의 쓸모, 즉 실용성을 중시했습니다. 물건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사실을 알기에 물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소중히 관리하며 그 쓰임이 닿으면 미련 없이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물건을 상전처럼 모십니다. 비싼 물건에 흠집이라도 날까 전전긍긍하고 도둑 맞을까봐 밤잠을 설칩니다. 결국 자신이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전도몽상을 겪게 됩니다. 물건을 위해 내 마음의 평화를 희생하고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자원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인생의 밀도는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검소함으로 시간을 얻고 어리석은 자는 사치로 시간을 잃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그는 끝없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감수하며 자신의 시간을 돈과 맞바꿉니다. 그렇게 번 돈은 다시 새로운 사치를 위해 사라지고 그의 삶은 돈 버는 기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검소함을 통해 삶의 비용을 낮춥니다. 그는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기에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얻은 귀한 시간을 자신을 성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감하며 세상을 배우는 데 사용합니다.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짠돌이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확보하여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족에서 행복을 찾고 어리석은 자는 비교에서 불행을 찾습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지혜로운 자는 압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남들이 무엇을 가졌든 어떻게 살든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행복은 오직 그 자신에게 달려있기에 누구도 그 행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SNS에 올라온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박탈감을 느끼고 동료의 승진 소식에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의 행복은 타인의 인정과 부러움에 달려있기에 그의 삶은 늘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백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부입니다. 빚에 대한 태도야말로 자유로운 자와 족쇄에 묶인 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빚을 족쇄로 여기고 어리석은 자는 빚을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빚을 권합니다. 신용카드는 미래의 소득을 손쉽게 당겨 쓰게 만들고 대출은 당장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를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정도 빚은 감당할 수 있다고 자만하며 할부와 대출로 몸집을 불립니다. 그러나 빚은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를 갉아먹고 미래의 가능성을 저당 잡습니다. 빚의 이자는 잠자는 동안에도 불어나며 우리의 정신을 짓누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빚의 무서움을 알기에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소비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빚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보다 빚 없는 삶이 주는 완전한 자유가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압니다. 유행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주관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만의 기준을 따르고 어리석은 자는 유행을 맹목적으로 좇습니다. 유행은 기업이 만들어낸 거대한 상술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삽니다. 하지만 유행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질 뿐 그의 옷장에는 한철 입고 버려진 옷들만 가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유행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닙니다. 남의 기준을 따르는 삶은 늘 피곤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멋과 품격이 생깁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진실한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해관계에 돈을 씁니다. 어리석은 자는 인맥이 곧 재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알기 위해 비싼 밥을 사고 의미 없는 모임에 얼굴을 비추며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맺어진 관계는 모래성과 같아서 돈과 이익이 사라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깊이를 중시합니다.
그는 돈이 없어도 곁을 지켜주는 진실한 친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몇몇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진정한 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려울 때 내 곁에 남아줄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로 증명됩니다. 부자는 작은 돈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새는 돈을 마가부를 쌓고 어리석은 자는 작은 사치로 가난을 부릅니다. 큰 둑도 작은 개미 구멍으로 무너지듯 우리의 재산도 사소한 낭비에서부터 좀먹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습관적인 지출을 반복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무심코 타는 택시, 별 생각 없이 결제하는 구독 서비스. 이런 작은 사치들이 모여 거대한 가난을 부른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작은 돈의 힘을 압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출을 철저히 기록하고 분석하여 불필요하게 새는 돈을 막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을 꾸준히 모으고 투자하여 부의 초석을 다집니다. 부자는 큰 돈을 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을 소중히 여겨 모으는 사람입니다. 부의 완성은 축적이 아니라 나눔의 의미를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눔으로 더 큰 부를 얻고 어리석은 자는 축적에만 집착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부는 오직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주변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것을 잃을까봐 늘 인색합니다. 하지만 곳간에 쌓아두기만 한 재물은 썩기 마련이고 그의 마음 또한 부유함 속에서 가난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의 완성이 나눔에 있음을 압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신기하게도 나눌수록 그의 마음은 더 큰 충만함과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진정한 부는 혼자만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랍니다. 삶의 질서는 정리의 기술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비움으로써 공간과 마음을 채우고 어리석은 자는 쌓아둠으로써 가난해집니다. 잡동사니로 가득 찬 방을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편히 쉴 수도 무언가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는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둡니다. 그 물건들은 공간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점령하여 삶을 무겁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기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것들을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과감히 비워냄으로써 그는 쾌적한 공간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얻습니다. 비워야만 비로소 채울 수 있다는 삶의 역설을 그는 체득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은 궁극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끝없는 소유를 추구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목표는 늘 저 너머에 있습니다. 1억을 모으면 10억을 원하고 10억을 모으면 100억을 원합니다. 그의 욕망에는 끝이 없기에 그는 목표를 달성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한 갈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목표는 다릅니다. 그가 추구하는 궁극의 부는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물질적 욕심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유로운 상태,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지향합니다. 그는 돈이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소유의 크기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약용이 말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물질적 궁핍을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삶의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부, 즉 시간과 마음의 자유를 얻는 최고의 기술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적게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정약용의 지혜처럼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끝없는 욕망과 비교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는 열쇠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지갑에서 나간 돈은 당신의 필요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잠깐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당신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 수많은 물건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당신을 얽매이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 속에 당신이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저희 인생 고수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지혜가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물질의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부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